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 하나인 Y델타 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Y델타 기동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에 하나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이제 특징과 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가 직접 구리 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를 끊어서 오픈을 시켜서 외부에 있는 저항과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연결을 하여서 저항 기동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는 그런 걸 갖다가 적용할 수가 없죠. 외부 저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회전자의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압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압을 낮춰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앞에서 기동이 중요한 이유 중에서 기동 시에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기동 전류가 직익기동을 하다 보면 기동 전류가 이제 5에서 8배 정도, 약 6배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기동 전류가 흐르는데 큰 기동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동법을 써야 된다. 전류를 줄여줄 수 있는 기동법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저항을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작은 용량의 전동기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Y델타 기동입니다. 자, Y델타 기동은 자, 기동 전압을 갖다가 루트 3분의 1배로 감소시키는 기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미리 이제 공부하고 왔지만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자승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고요. 또한 이 전압과 전류는 이 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압을 갖다가 낮춘 만큼 토크도 작아지고 전압을 낮춘 만큼 전류도 작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 전압을 루트 3분의 1배로 이제 낮춘 거죠. 즉, Y로 기동, Y의 상전압으로 이제 기동을 하게 되면, 성간전압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로 이제 떨어지죠. 이제 델타는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같은데, Y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이 이제 루트 3분의 1배 차이가 나죠. 뒤에서 잠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상에 들어가는 전압 자체가 루트 3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루트 3분의 1배로 전압이 작아졌습니다. 이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토크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곱한 관계가 토크 관계니까 이 관계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토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동 전류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것이죠. 기동 전류는 얼마나 줄었냐 그러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동 전류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기동 전류는 선전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전압 강화에 기여하는 그 전류가 3분의 1로 줄는다는 이야기죠. 모터 권선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루트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선전류, 즉 전압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전류는 3분의 1로 준다라는 게 주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로 줄었는데 왜 전류는 3분의 1로 주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선전류가 그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그 선전류, 즉 전압 강화에 영향을 미칠 그 전류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럼 모터 기동 시에 모터의 코일의 열적인 그 부분보다는 더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압 강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죠. 모터는 모터 스스로 프로텍션을 하면 되지만 자기 자신이 떨어뜨린 기동에서 이제 그 모선이 전체가 이제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 다른 타 설비에도 전압 강화 영향을 갖다가 크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동 시의 전압 강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전류도 뭐냐면 모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모터의 선에 흐르는 모터 입력 선으로 들어오는 선에 흘러 들어오는 선전류를 비교한 크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Y델타 기동에서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 자, Y델타 기동은 기동 전류나 기동 토크가 비교적 다른 기동법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다. 기동 전류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도 3분의 1로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든 형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기동 전류는 조정을 할 수가 없죠. 기동 전류는 지금 Y로 기동하면 3분의 1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동 전류는 뭐 얼마일 거냐면 전격 전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대개 우리가 직입 기동을 하게 되면, 자, 기기기동, 이걸 갖다 직입기동은 전전압기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감전압기동의 이제 일종류죠. 자, 직입기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그 전격전류의 5배에서 한 8배 정도 해당하는 기동전류가 흐른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대개 한 6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대개 6배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류가 3분의 1로 줄게 되니까,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줄게 되니까, 자, 여기서 3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격 전류의 2배 정도 수준의 이제 기동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크게, 전격 전류 2배도 물론 큰 전류이긴 하지만, 기동시간이 길지 않다는, 매우 길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강은 문제도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일반 기동기들 특징은 뭐냐면 전격 속도의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전격 전전압으로 이제 바꿔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Y로, 처음에는 이 Y로 기동을 해서 운전을 하다가, 자,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물론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Y로 먼저 기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격 속도에 다가서면, 얘를 갖다 연 다음에, 얘를 투입해서, 델타를 투입해서 이제 전격 전압으로 바로 이제 집어넣는 게 바로 델타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전류도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도 좀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기동법들을 가지고 비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타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이런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전격 속도 근처가 되면 Y를 갖다 개방하고 델타를 투입할 때 이제 이때 서지 전압 전류가 발생해서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단점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기동법, Y델타 기동법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약간 소형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리액터 기동이라든지 기동 보상기 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소형기들에 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기가 이제 개수로는 많을 거니까 우리가 다른 기동법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Y델타 기동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 기동전류가 루트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주는지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델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델타로 기동을 하지 않고 Y로 기동하면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Y결선이죠. Y결선. 자, 여기를 갖다가, 여기 선을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자, Y결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제 이렇게 보죠. 여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상전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전압. 자, 상전압은 여기 중성점으로부터 여기 상전압은 여기를 갖다가 이제 VA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를 갖다가 VB. 자, VB, 여기를 갖다가 VC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상전압은 이 A상을 기준으로 표현해보면 VA, 자, VA 이렇게 되죠. 자, VB, 자, VC. 자, 이렇게 되죠. 자, 항상 이게 우리가 정상 상회전 방향이에요. 정상 상회전은 A상, B상, C상 120도씩 이렇게 늦은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관계인데 이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과의 이 상전압과의 관계를 보면,
자, 만약에 여기를 갖다 VAB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우리 변압기 때 한번 다 해봤죠. 자, 이거는 그 전이차가 되죠. 이 전이차 부분, 이게 선간전압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사이에 이제 전이차가 되죠. 자, VAB. 자, 성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 크기의 관계죠. 크기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된다는 거죠? 여기가, 자, 루트 3분의 1만큼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가 1일 때, 우리가 성간전압, 여기 길이를 보면 아시겠죠? 여기가 1일 때 이 길이는 이제 루트 3이라는 거죠. 뭐 증명하는 방법도 이렇게 증명하면 되죠. 여기가 30도,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1 코사인 30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2 하면 되겠죠. 코사인 30도, 1 코사인 30도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코사인 30도가 얼마인가요? 2분의 루트 3인가요? 곱하기 2.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뭐 틀려도 어쩔 수가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전압과 성간전압 사이의 관계, 이 Y결선에서는 루트 3분의 1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델타 같은 경우는 바로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구분이 없죠. 바로 그게 이 Y로 보면 이 성간전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Y로 기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각상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루트 3분의 1로 줄어든 전압으로 우리가 기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델타로 바꿔주면 다시 전전압으로, 다시 이제 제전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Y로 기동하는 것과 델타로 기동하는 것과의 우리 선에서 관측을 해보면, 선에서 관측을 한번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선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전압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이 선전류가 중요한 것이지, 모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이 한 상에 들어가는 전압은 루트 3분의 1만큼,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든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 코일의 임피던스를 갖다가 다 X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X라고 가정을 해요. 코일은 다 같은 코일이니까 결선만 Y냐 델타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압이 루트 3분의 1V 정도가 걸리니까 여기 X 오음의 법칙에서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흐를 겁니다. 오음의 법칙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다 제가 쓴 거는 상전류라고 썼죠. 상전류, Y결선일 때 상전류.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 전압의 오음의 법칙으로 쓰면 되는 거죠. 뭐 한번 해볼까요? IPH의 Y결선의 상전류죠. 상전류는, 자, 이 전압이 올렸죠. V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X죠. 자, 요걸 그냥 쓴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다시 쓰면 V분의 루트 3 X다. 그런데 Y결선에서는 상전류나 선전류나 같죠. 시리즈니까 뭐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뭐가 된다는 것이요. 이게 라인 전류가 된다는 거. Y결선의 라인 전류랑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전류랑, 선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랑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죠. 자, 델타 결선일 때는 바로 V볼트가 이 코일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통일한 이제 X니까 오음의 법칙을 바로 적용해 보면 V분의 X라고 하는 상전류가 델타 권선 코일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만 본다면 이 둘을 갖다 비교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얼마 차이냐? 즉 전동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 전동기 측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를 갖다 비교하면 되죠. 이거는 Y 델타 측에 흐르는 전류를 이 두 전류를 비교해 봤더니 루트 3분의 1이더라. 지금 우리가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류가 루트 3분의 1배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모터에서 흐르는 전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3분의 1이냐? 그럼 누구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배 커집니까? 거꾸로
Y결선은 전압 관계가 루트 3분의 1 관계가 되지만, 루트 3배 관계가 되지만, 전류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그죠? 전압은 같죠. 전압은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구분 없이 같은데, 상에 흐르는 전류하고 선에 흐르는 전류가 루트 3배 관계가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델타의 특징이죠. 그거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로이에프 법칙을 적용해 보면 알죠. 그러면 루트 3배 차이가 이쪽이 더 커진다. 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관계입니다. 여기도 상보다 선 전압이 컸듯이 여기도 전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상보다 선이 루트 3배 커진다.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런 걸 하면서 증명하면서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델타 결선에서는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선에 흐르는 전류가 루트 3배 크더라. 또 그 다음에 이제 Y결선인 경우는 상에 걸리는 전압보다 선에 걸린 전압이 루트 3배 크더라. 뭐 이런 거죠. 선이 전압이 루트 3배 커지고 전류도 루트 3배 커지고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류보다 루트 3배 커진다는 것이죠. 루트 3배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선으로 나오면은. 그래서 선전류끼리 비교를 하면, 이 선전류끼리 비교를 하면 요거죠. 선전류끼리 비교를 하면 어떻다는 이야기죠? 3분의 1배가 된다. 전류가 3분의 1배로 줄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은 자, 선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게 뭐에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압 강화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전압 강화에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루트 3분의 1배라고 하는 이 전류는 어떤 측면에서 따져줘야 돼요? 사실은 전압 강화랑 그렇게 보려면 이걸로 이 측면을 바라봐야 되고, 이거는 모터가 과열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 전류를 따져줘야 되겠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러겠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3분의 1배로 줄어든다는 거 좀 구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내용을 갖다가 하나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동일하게 델타인 회로가 있고 Y인 회로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그 임피던스는 동일하게 15ohm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선간전압을 173V로 이제 걸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15ohm이니까 ohm의 법칙에서 13.7A가 흐를 것이고, 선로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루트 3배? 그래서 한 30A 정도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Y로 동일한 15ohm에다가 Y로 우리가 걸었다고 쳐봐요. Y로 걸면은 여기는 상전압은 여기가 100V가 걸리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1배 되면 여기가 100V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부러 이제 숫자를 갖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173V를 이제 쓴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 100V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흐른 전류, 여기 ohm의 법칙에서 여기가 10A가 흐르겠죠. 15ohm니까 10A가 흐르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선이나 상에 이제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10A, 선전류는 10A, 여기는 선전류가 30A, 즉 몇 분의 1로 준다고요? 3분의 1배로 줄게 되더라. 이게 Y 결선에서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모터 측에 흐르는 전류는 그렇지 않죠. 요거는 이제 3분의 1배가 아니죠. 제가 몇 배라고 했죠? 루트 3분의 1배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Y 델타 변환이잖아요. Y 델타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Y 델타 변환이죠. Y 델타 변환.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항상 암기해 두고 있어야죠. 항상 여러분들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RA,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RB, 그 다음에 RC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이 이제 Y인데 이걸 갖다 델타로 이제 이게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델타로 변환하거나 또 거꾸로도 변환할 줄 알아야 되죠. 항상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A, B, C라고 그러면 여기를 갖다 RAB라고 할까요? 여기는 RBC라고 하고 RCA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RA, 만약에 델타를 갖다가 Y로 변환한다. 자, 그러면 이 R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 개 있는 걸 갖다 다 도와줘, 분모에다가.
R, B, C. 요거는 항상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예. C,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그냥 기억을 해야죠. 요걸 갖다 다 더한 거에다가 요거는 이제 R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쪽을 감싸고 있는 걸 곱해주는 거죠. 분자에. AB 곱하기 RCA.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건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다, 분모는 다 똑같고요.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양쪽에 감싸고 있는 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RB도 마찬가지고 다 더한 것이 분모고, 그 다음에 양쪽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게 이제 이걸 알고 있고 델타로 이제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델타로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RAB다. 자, RAB로 구한다. 자, 그런 경우는, 자, 이제 분자가 커지죠. 이제 분자가 커져.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했습니다. 분자가 이제 이 세 개를 갖다가 다 이제 조합해서 계속 두 개씩, 두 번씩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RAB가 아니라 RA 곱하기 RB 플러스 RB 플러스 곱하기 RC 그 다음에 RC 곱하기 RA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을 한다고 그랬으면 요 놈은 뭐냐면 마주보는 놈. 얘를 갖다 마주보는 저항이 모로 오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3오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3오음을 넣어봐요. 그냥 같은 3오음을 넣어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경향을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 되죠. 여기다가 RAB 하나만 구해보죠. 어차피 같으니까 이 세 개의 저항은 다 같아질 겁니다. 이 RAB는 그러니까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갖다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7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으로 나누면 27이 아니라 이제 9가 된다는 이야기죠. 9. 9, 3, 27. 아, 우리 진짜 암산 늘 계산기만 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암산이 잘 안 돼요. 9가 된다는 이야기죠. 9가. 즉 델타가 같은 크기를 볼 때 델타로 갈 때 이제 곱하기 몇 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3배. 곱하기 3배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꾸로 가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면 이제 3배가 커지는 거죠. 그죠?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갖다 델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게 델타로 그러니까 같이 델타끼리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죠. 이게 Y 델타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가 15ohm이 몇 ohm이 된다는 거까 3배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30ohm이 된다는 이야기죠. 30ohm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이제 델타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는 당연히 30ohm이고 여기는 10ohm이니까 당연히 전류가 3분의 1로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30ohm이고 여기는 10oh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임피던스가 3배 커졌으니까 3분의 1로 준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선전류가 그렇다라는 거죠. 선전류. 왜 그러면 선전류로 비교를 했냐?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선전류로 비교하냐는 이야기죠. 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비교 안 하고 다 모든 책들은 기동전류는 Y로 하게 되면 3분의 1로 준다. 전압은 루트 3분의 1로 줄었는데 당장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다음에도 기회가 할 때 우리는 선전류로 왜 비교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내용을 갖다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모터 기동 시에 큰 기동전류에 의해서 모터가 과열돼서 타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큰 기동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부하 모선의 전압이 훅 떨어지면 뭐냐면 다른 모선에 있는 부하까지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모터에 과열이 되게 되면 다 뭘 합니까? 과열에 대한 보호장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왜 기동 시에 기동법을 쓰는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압 강화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압 강화라는 것도 계산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 강화를 계산해봤더니 몇 퍼센트 이하까지는 허용해 준다고 그랬죠. 10%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약간 원칙적인 것이고,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술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